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결과가 새벽 시간에 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어, 좀 풀이를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주요 소식으로는 보게 되면 재무부가 러시아산 에너지와 관련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제재 면제를 12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요청을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에서 좀 상당히 많은 푸시가 좀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5.5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금 가격 추이도 온스당 180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6월달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좀 작용을 받았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18.9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리비아 유전시설 가동이 중단되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석유 기업들에게 초과 이익의 연방 부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하락 요인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과거에는 ESG 활동, 친환경에 또 위배한다라고 해가지고 증산을 하는 게 좀 모양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증산에 압박을 합니다. 근데 이 증산에서 지금의 소비 부분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시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푸시를 하는 것 뿐이지, 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경영 유지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델링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실업자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실업자는 누구 탓을 할 것 같습니까? 회사 탓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이 박쥐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기가 급급하니까 일단은 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나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초과 이익에 따른 연방 부가세.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이만큼 물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5단계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베이비 스텝 0.25를 뜻하고요, 빅 스텝 0.5를 뜻하고요, 전보 스텝이 두 번 이상 0.5를 올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0.75이고요. 울트라 자이언트는 1%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FOMC 뭐 이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이달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끄기에 시급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바이든이 어느 정도 되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유연하지 못했던 게 이번에 물가의 자극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까지 가게 됩니다. 네, 7월 13일부터 16일 그 사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월 또 중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그냥 자기 갈 길 갈 것 같고, 유가는 결과값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 9월 달에 있는 금리의 조정 여파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중간에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정리해고 요건이, 이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코인과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로소득으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플레가 오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곧바로 디플레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디플레로 이렇게 수순대로 가게 되면 좀 편합니다. 훨씬 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중간에 스태그가 있다는 거죠. 이 스태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아무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야, 지금에 있는 금리 인상이 왜 이렇게 너 쫄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중국이 코로나 부분을 강도를 앞으로 계속 과거와 똑같이 가져간다라는 모델링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는 이게 또 변칙이 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를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물가의 차선책으로 계속 금리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전문가분들도 보커 그분에 따른 이야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에 트렌디하게 그렇게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 저도 그냥 약간의 무시를 하고 이렇게 좀 걱정하지 않으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가 끝나면 침체기가 올 것인데, 그 불경기가 오게 되면 약간의 좀비 기업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좀비 기업에 만약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오펙의 5월 원유 공급량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아 유정 가동이 멈춘 부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B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손실 부분이 1조 원이 일단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겨울이 온다라고 코인베이스 CEO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침체기는 생각보다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인력의 20%를 잘라버리는 부분이 나왔고, 이거는 뭐 코인베이스만 아니고 대다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도 생각보다 이런 고용과 또 실업 부분에 있어서 되게 경색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량 실업 부분은 거의 보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과 NFT를 보면 그렇다. 당장 강세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증시가 하락세가 지속이 될 거고 수익률은 매우 낮아질 것이며,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매우 위험한 조합이 우려가 된다. 미래에 빌릴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빚이 있다면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투자로 이어나가는 걸 추천해 드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드 데이비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 침체는 통상 미국 중앙은행 긴축으로 촉발이 됐었는데요. 1950년 이후 12번의 긴축 사이클이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GDP 대비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항상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침체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셀러가 비트코인 존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또 해줌으로써, 야, 너희 이번에 실버게이트, 이번 5월 3월달에 실버게이트에서 2억 5천만 달러 대출을 받고 마진콜이 2만 1000달러 선이었는데 담보가 더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존버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담보 부분에 이제 마진콜 청사 부분은 3,562달러 선으로 떨어지면 담보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뒤에서 빠방하게 받쳐주는 금융가들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 담보가 어떤 담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게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담보는 그거는 제외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있는 주식의 여러 가지에 있는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그 채권 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이제 방어 시즌은 비트코인도 일단 1차 방어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도래하는, 만기 도래하고 있는 그 채권들, 채권은 빚이죠. 그 빚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저는 좀 진짜로 계속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초과이익 연방세 추진. 그리고 바이든 13일, 16일 날 중동 방문, 그리고 러시아 원유 생산 5월달 대비 5% 증가했고, 오펙 내년 수요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부분 전문가들도 내년부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오펙 입장에서는 많이 늘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부분이 참 국가의 이득을 훼손시킬 정도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의 돌아가는 판을 보게 되면은 그렇진 않죠. 왜냐면 뭐 여기에 자료는 일단 부족하긴 하지만 준비를 안 했지만 최근에 프랑스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프랑스가 뒤통수를 쳤나요? 러시아 거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그러면 옆 동네 프랑스가 저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야, 왜 우리는 못 쓰게 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제 공리주의로 보게 되면 공리주의 사상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만 못 쓰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프랑스 쪽도 국민이 한계치에 도달을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크롱도 되게 눈치껏 그거를 어느 정도 국가에 진짜 어느 정도 이익에 훼손되는 그 구간대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이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러시아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대부분 뭐 YTN, 뭐 SBS, MBC, KBS 다 뭐 우크라이나 편 이게 이런 전쟁도 이해관계와 그리고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니면 되게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언론에 따른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또 믿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저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둘 다에 따른 다 잘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 부분에 있어서 누구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한테는 뭐 좋은 형태로 볼 수는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이제 텍사스 쪽에서 프리포트 LNG 터미널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천연가스만 급락이 나왔던 거고 반대로 유럽 쪽은 급등을 하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금의 유럽의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어느 쪽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근데 미국에서 저쪽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저런 어떻게 보면 해외 수출 물량이 줄어드니 이제 국내 쪽으로 돌겠죠. 그럼 국내 쪽으로 돌게 되면은 국내 쪽에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수출을 주력으로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자 테더의 디팩이 그리고 셀시우스에 따른 문제점 이게 다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FTX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기이합니다. 세력들이 FTX를 좋아해서 FTX에서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 FTX와 또 보이지 않는 관계도가 있는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때는 FTX 차트를 좀 더 유심하게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시우스가 청산금액을 낮추고 있다고 해서 지금 청산금액 부분을 보게 되면 매우 많이 낮아지기도 했네요. 16,000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1번과 2번이 나와져 있습니다. 청산을 당하고 하락빔의 싼 가격이 주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담보금을 계속해서 보충을 하면서 수요 세력과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인데 2번은 불가능하죠. 시장이 안 좋은데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하락 패턴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파인데 담보 부분을 계속 넣어둔다? 근데 그 담보를 또 어디서 갖고 오는지 매우 궁금하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부분이 될 것 같고, 이게 담보를 계속 넣는다라고 해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담보에 따른 노출이 또 됐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담보에 따른 의구심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 담보를 청사하려고 하는 또 반대 세력이 더욱더 힘을 더욱더 결집시켜서 밀어버릴 수 있을 만한 또 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법적인 규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신규 코인 투자자 교육 이수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23년 1월 기준으로 신규 코인 투자자 교육 이수해야 거래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규 코인이냐 아니냐는 여기서도 해당이 되는데,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자꾸 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탓을 하니까. 위험성을 또 모르고 위만 보고, 나도 저기 나무의 열매만 따먹고 싶지 밑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내 친구가 10배를 먹었대. 근데 방송 보니까 100배 먹은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눈이 돌아가지. 저 친구가 나랑 성적도 비슷하고, 나랑 비슷한, 나랑 연봉이 나보다 더 낮은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형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박살이 나니까, 이제 자기에 있는 탓도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남 탓을 더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로, 루나 사태로 이제 99% 이상 하락 빔을 맞고 나서 회복이 안 되니까 거래소 탓도 많이, 또 책임도 많이 들어. 물론 거래소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탓을 좀 받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본인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원금 손실에 있는 가능성은 본인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을 하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디 쪽에서도 어느 정도 걸음걸이를 하게 되면 2,000걸음에 또 5,000걸음에 10,000걸음에 이런 메디 부분에서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겠거니와, 러시아는 계속 승승장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석 연료 125조 원을 벌었다. 네, 이유가 61% 구매를 해주었다. 되게 재밌죠? 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섞어 쓰고 오죽했으면 섞어 쓰고 빌려 쓰고, 네, 그리고 돌려 쓰는 형태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간 930억 달러 유로 벌었고, 서방 제재 불고 5월달 사상 최고 수익이었고, 에너지가 급등 영향에도 평균 가격 60% 이상이었고, 원유, 가스, 석유 제품 LNG 수준으로 수익이 나왔고, 중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도 구매를 늘렸다. 못 버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국민이야. 저쪽 유럽 국민이야. 제가 유럽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뭐 계속 물어봤거든요. 너희 버틸만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라고. 어느 정도 올렸어? 기사에 올린 만큼 그대로 올렸냐? 그 정도래요. 근데 제가 상반기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국은 50 받고 50을 더 올렸다니까? 아니, 무슨 뭐 주식이야? 코인이야? 아니, 무슨 전기, 가스 요금이 무슨 2배 이상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맞잖아요. 못 버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국, 인도 쪽에서도 또 러시아 거 안 쓴다고 해도 써주는 애들이 있어. 왜냐? 중국, 인도는 야,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30%더 싸게 공급해줄게.
20%더 싸게 공급해줄게. 그러면 안 쓰겠습니까?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는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슈퍼맨이나 뭐 권성 진학을 위해서 무작정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투표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가장 또 비싼 동네 하나 있죠. 네. 맨하튼 쪽이 거의 월세가 6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6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최고가 아니냐? 너 왜 이렇게 설레발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실까봐. 평균가가 워낙 제가 알고 있기로도 500만 원이 안 됐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근데 벌써 660이 넘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평균 가격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국 직원들이 월급으로 임대료로 나가는 그런 부담률이 얼마나 강하는지 진짜 한국의 전세 제도가 있는 거에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니와 그만큼 이번 물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크립토 억만장자들이 이번에 제일 빨리 돈이 녹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41년 최고의 인플레이션과 최악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08년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간의 급락세와 글로벌 정쟁과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를 대환장 파티에 있다. 근데 일반 사람들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을 또 커뮤니티 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이거 그냥 일반적인 금리 사이클 국면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싶다니까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대응하면 편해요 저도. 근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올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맞추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박수에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변수가 이렇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가게 되면 모든 투자자산 시장이 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계 부분으로 먹고 사는데 많은 요금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그 생계에는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런 소리를 이야기해도 대부분 부정을 하는 이유는 경험과 미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 인플레이션 시기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빌 엘크먼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빨리빨리 올려. 그래야 시장 빨리빨리 충격 먹고 다시 회복이 빨리 나오니 거니까 빌 엘크먼 입장은 금리 빨리 올리고 V자 곡선 좀 빨리 보자 라는 주장을 좀 내비치고 있네요. 그리고 안전자산 자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골드, 달러, 엔화 예금이 잔액이 확 늘었다 라고 했습니다. 골드 뱅킹이 127억 원, 환테크 관심이 커졌고 한 달 새 6% 달러 예금이 늘었고 엔화 예금은 작년 대비 20%나 높였다. 엔화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기가 딱 적정 수준인 게 엔화가 이제 계속 자국에 있는 통화 부분을 계속 또 통화 정책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이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대부분 평균치가. 일본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엔화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엔화를 적절하게 또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니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누군가는 공포심을 갖고 있지만 머리를 또 짱돌을 엄청나게 굴려서 또 수익을 또 내시는 분들도 있었으니 셀시우스 셀 토큰 급상승이 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청산에 이거를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또 역배팅을 또 하셨던 분이 있어서 또 많이 챙겨 먹었다 하더라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달러 공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니네들이 미안하지만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가 그만큼 돈이 많이 있냐, 잉여금이 많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너희가 만약에 시장이 정말 대세상승상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기에 있었을 때 네가 그거를 다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금이 있냐. 물론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뒤에 있는 받쳐주는 애가 있는데 유믹스의 위메이드가 그 정도에 있는 자금난이 될지도 저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즌에 또 상승기가 왔었을 때 그걸 니네들이 그걸 할 수가 있냐. 연합이 아니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이즈가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코인 시장 확 커지잖아요. 그때 되면 니네들이 그 준비금 부분을 제대로 그걸 맞출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좀 그게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국내 쪽에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취지는 좋지만 자금을 땡겨올 만한 그런 여력이 저는 매우 궁금하다. 출처도 궁금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만약 한다라고 하면 뭐 NC나 뭐 넥슨이나 이런 쪽은 뭐 연간 돈 버는 액수가 일단 진짜 거의 1조 원에 가까울 만큼 벌려면 충분히 벌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 쪽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땡겨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의 좀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이 모델링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도 견뎌내기가 어려우니까. 네, 오늘 준비는 한 요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시장에 있어서 항상 안정세를 넘어가는 시점은 아무래도 여름 시즌이 거의 최저점 단계에서 또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직전 때가 아마 거의 저점의 마무리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즌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그 시즌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하시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위치는 인플레 위치에 여러분들은 있고요. 이제 이 중간에 스태그가 빨리 와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한도를 좀 한숨을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금리를 못 올릴 거니까. 그 다음으로 이 스태그가 그 대신 올해가 까봐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진행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인플레 했다가 지금 금리 많이 올리면 스태그가 일시적으로 좀 왔다가 곧바로 디플레로 가는 모델링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직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내용으로는 정부의 이번에 이번에 정부의 그런 5개년 계획 발표 그게 이번에 가이드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내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좀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업들에 있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금인데 또 그만큼 또 이에 타산이 또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장은 냉철합니다. 네.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또 내 벌이를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하면 그런 이런 금융시장이 흘러가는 판도 잘 읽어봐야지. 금융은 어려워.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 거리를 좀 두면 내가 언제 실제 당할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가 언제 찌그러지는지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정부 탓이나 또 남 탓해봐야 본인한테 그래봐야 뭐 월급이 꽂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도 여러 가지를 한번 쭉 다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